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제가 진짜 바라던 생기부터 이제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요. 우리도 되게 고등학생 때 많이 그러니까. 뵙지 않았어? 너무 많이 봤지. 생기부터리의 대표격 되시는 우리 민영쌤 모셔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기부터리 컨텐츠를 진짜 애정하고 저의 최애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길래 곧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인 주인공은 또 토리죠? 네. 오늘 한번 토리의 생기부를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고려대 역사교육과를 최초합한 생기부를 또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실 진학사 점수 공개 사이트 아시죠? 거기서 봤을 때는 제가 최초합권에 들지 못하는 등수였어요. 내신상으로. 근데 이제 생기부로 뒤집고 최초합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바로 보러 가실까요? 커버링! 혹시 민영쌤 생기부터리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신 성적 관련해서 학업 역량을 보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 플러스 그 학업 탐구 능력 등의 학업 태도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을 포함해서 개인 소양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기준으로 좀 뜯어볼게요. 일단은 학업 역량을 봐야 되는데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시죠. 와. 1학년 1학기 때 조금 미끌했어요. 이때는 그래도 2, 3등급이 조금 있어. 자, 이때의 기분은 어땠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내신을 따기 쉽다고 알려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어차피 너네 내신 올리는 거 진짜 힘들 거니까 그치. 잘 나온 거를 기말고사 때도 열심히 하고 안 나온 거는 조금 버려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잘 나온 거를 더 열심히 했더니 그거는 이제 전교 1등을 받았지만 나머지를 좀 적당히 했더니 그런 건 다 2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치. 근데 네. 1등 해봤자 1등급인 거 맞아요, 맞아요, 건질 맞아요. 게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좀 적당히 잘 나눠서 모든 과목을 좀 동등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느끼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1학년 1학기 때는 총 내신 1.92를 찍었지만 다음 학기에 바로 1.33을 찍습니다. 와. 거의 0.6이 올라갔네요. 네. 여름방학 때 수학 문제집을 한 달 동안 8권을 풀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약간 인간 승리로 2등급을 일구어내고 그 다음 학기 때도 그 방학 때 엄청 많이 풀었어요, 수학 문제집.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1등급이 나왔었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면 수학 같은 과목은 내신 기간에 한다고 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학 때부터 미리 내다보고 열심히 해야 내신이 오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는 1.08, 1.0을 찍게 돼요. 그래서 결국 5, 1등급을 1.08이요? 받아냅니다. 네, 일본어로 2등급 받았어. 그러면 그 1.0 받은 학기에 네. 하루 스케줄이 시험 기간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서 조례하기 전까지 40시간을 공부하고 계속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야자까지 하고 좀 부족한 과목이 있거나 하면 학원도 다니고 한 11시 반에서 12시까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몇 시예요? 집에 가면 한 12시쯤 됐어요. 그 몇 시에 잤어요? 씻고 바로 자면 한 12시 반이었어요. 와, 학생들이 늘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귀가를 하고 잠자기까지 이 무상심리 때문에 네. 맞아요. 안 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근데 유튜브만 그걸- 봤는데. 네, 어떻게 그걸 바로 잤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밤마다 핸드폰을 압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놀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날 내가 배운 것들이나 공부한 것들을 한번 떠올리고 바로 잤어요. 아버지가 성적 올려주셨네. 1.0도 대단하지만 서류 평가를 할 때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학기별 추이도 보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깝게 1.9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난 거죠. 극상승 곡선이에요. 네, 완전. 상승 곡선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내신 공부할 때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사실 떨어져도 되긴 하거든요. 난 떨어졌어. 네, 그래도 이 붙었잖아요. 저 1.3, 1.7. 그리고 고려대가 또 20%인데 진짜 생기부의 비중이 약간 높다고 알려진 게 맞아요. 내신은 거의 막 0점 몇 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등급 간에 근데 이제 이 내용이나 그런 걸로 막 몇 점씩 훅훅 깎아버려가지고 거의 고려대 학추는 그냥 학종과 비슷하다. 그래서 내신이 합격선 위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맞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고대 합격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정도로 잘 챙겼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토리가 입시를 할 때 고대식 내신 기억나요? 1.25였어요. 1.25였어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가 역사 쪽이잖아요, 약간.
그럼 고대는 쓸 수 있는 학과가 많아요. 사학이랑 한국사학 쓰면 내신이 아마 0.4점이 남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학 쓰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약간 타이트한 역사 교육을 플렉스를 했다는 건 진짜 거길 가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기부의 이제 학업 태도 역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생기부의 역사 교육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내신 따로 일반고를 갔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평범한 항목들도 있어요. 맞아요. 특히 뭐 1학년 생기부 같은 경우 나열식인 부분이 좀 있죠. 저 진짜 1학년 기분이 1학년 어땠어요? 생기부 딱 생기부. 받고. 받고 이 소환을 받았을 땐 더 심각했거든요. 진짜 쌤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진짜 빌었어요. 고쳐달라고. 좀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좀 고쳐주신 분도 있고 안 고쳐주신 분도 계셨는데 처음에 딱 생기부를 보자마자 is this 일반고? 그러니까 완전 나열식. 네. 한 항목에 뭐 2줄. 맞아요. 그리고 항목도 뭐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이나 청소 당번 이렇게 되게 평범한 청소 당번인 거를 제일 자세히 쓰셨어. 왜냐면은 제일 기본. 애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와, 책임감이 완전 사실 기반이죠. ISTJ가 벌써 보이네. 그래서 1학년 때 좌절했을 것 같은데 2학년 때부터 좋아졌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멘탈을 어떻게 잡고 극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고 친구들이. 성적이 그저 그러면은 일반고에서는 별로 안 챙겨줘요. 챙겨달라고 해도 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으면은 얘라도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생기부 내용이 좋으려면은 우선은 내신을 잘 받고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선생님께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선생님들한테 좀 인정도 받고 맞아요. 눈에도 띄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만큼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는 맞아요. 거니까 선생님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토리는 지금 생기부 보니까 활동 연계성도 되게 신경을 많이 맞아. 썼고 같은 주제를 이제 2, 3학년 때 하거나 아니면 진로가 계속 역사 혹은 역사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결의도 이렇게 한 길만 판 스타일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갔었습니다. 생기부를? 네, 생기부를. 전 성적도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생기부도 천차만별이에요. 완전 달라. 네, 그래서 살짝 저는 약간 불안했어요. 약간 민영쌤 영상 봤을 때 연계성이 중요하다라고 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함이 있었는데 각 진로를 쫓을 때마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확해. 그죠? 네. 제가 봤어요, 영상에서. 네. 그냥 매번 진심이기만 하면 돼. 맞아요. 설명이 자세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미디어 관련된 분야로 꽉꽉 채워져 있고 2학년 때는 정액과 꽉꽉 채워져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연계성을 뒀죠. 그래서 결국 진학한 학과가 사회학과. 3학년 진로활동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사와 사회문화 과목의 지식을 통합하여 로마인과 게르만인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함.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되게 큰 장점은 흔한 주제가 아니라는 점. 그럼 일단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띄어요. 이런 주제를 한 친구도 있네. 그래서 주제를 개성 있게 잘 선정을 한 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랑 연계시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문화의 외집단이랑 굳이 이 로마인 게르만인을 연결시켰다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혼혈이에요, 혼혈 무슨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꿀팁을 좀 듣고 싶은데 주제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주제 선정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긴 했는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가지고 주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못 왠지. 본다. 와. 근데 이게 진짜 혼자 생각하는 주제도 물론 좋을 수 있죠. 근데 전공자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해야지 조금 더 전공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고려대 사학과의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도 이제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목과 연계시킨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사실 과목과 연계를 안 시키면 안 넣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억지로 연결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현대에 조금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약간 그때그때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약간 떼진한 걸 해버리면은 또 야, 역사가 좀- 떼지는 거 아니야? 약간 역사라기보다 이건 교육 쪽 관련인데 교육 쪽에서 예를 들어 거꾸로 교실을 넣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생기부에. 근데 사실 거꾸로 교실은 현장에서 잘 쓰지 않고 좀 떼진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잘 판별을 해가지고 어느 게 이제 떼진한 것이고 어느 게 이제 요즘 뜨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안 열려가지고 저는 한국사 세특에 굉장히 좀 정성을 쏟았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적 문제와 여론 추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여기까지 와. 좀 주제. 되게 막 뭔가 이후 맞아요. 많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내용을 구성했나요?
이거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너무나 발맞춘 이슈인데 그게 정치적 이슈다 보니까 사실 할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네, 호불호가 맞아, 있을 맞아. 수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왜 넣게 되었냐면은 고대 사학과 멘토분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고대 이제 역사교육과나 사학과 교수님이랑 뭐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다 이때 뭐 시국선언문을 이제 붙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의 일지망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쪽이면은 나도 이걸 비판하는 활동을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그 전략적이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문제는 약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분석만 했어요. 보고서를 딱 냈는데 새로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3자 변제안을 수용을 했대요. 거기서 또 의문이 생겨가지고 선생님께 양해를 구해서 아, 여기서 혹시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짧은 보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이어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약간 여론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도 약간 피해자들의 인권을 약간 좀 신경 쓴 그것도 포인트가 살짝 큰 있지. 줄기에서. 네. 드러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엮었잖아요. 맞아. 저희부터 독서 활동이 안 들어가니까 아. 저는 어떻게라도 책을 좀 넣고자 써야지.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독서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창체나 세특에 관련 독서와 그 책에서 배운 점을 쓰는 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약간 이 얘기를 사범대 꿈꾸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땡땡 교육과라고 그 과목보다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가고자 하는 그 학과의 교수님 보면은 저희 학과 교수님도 역사교육과 출신보다 사학과 출신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에 치중하면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히려 교육보다는 그 땡땡 역사, 과목에 영어, 네 뭐 맞아요. 생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기부를 준비하는 게 사범대 합격 확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더 전문성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안 열렸는데 전공에 너무 필수적인 과목이면은 안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치. 동아시아사는 온라인 이수 과정으로 이수를 해가지고 점수를 취득을 했고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토요일마다 다른 학교 가가지고 맞아, 수업 나도 듣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점수에다가 세트까지 야무지게 채워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굳이 해야 돼요? 막 공부 방해되는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고대 붙은 선배들은 다 했으니까. 고대는 면접이 없었지만 제가 면접을 갔던 학교들은 다 이거를 바쁠 텐데도 했네요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교수님들이. 너무 진로와 직결된 과목이라면 꼭 공동교육과정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알 텐데 MBTI에 따라서 토리식으로 하거나 결의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장이 중요한 건 알지만 맞아요. 회장 한 명밖에 못하고 내가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입시를 위해 억지로 할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약간 자잘한 뭐 멘토링 아니면 과목부장, 뭐 체육부장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도 리더십에 준해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내성적이다. 그러면 토리 스타일로 이제 잔잔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내가 이제 이 학교를 찢겠다. 나 MBTI 100이다. 그러면 이제 결의처럼 아예 학생회장 해보고 성향에 따라 리더십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너무 내향형이 심하면 그냥 리더십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리더십만으로 대화를 가진 않으니까 요즘은. 그쵸, 그쵸. 그건 접어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신 한 등급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니면 그냥 리더십 아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포기를 하고 다른 데 집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제가 너무 내신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능 준비를 거의 3학년 2학기 때 제대로 한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치, 이거 중요해. 최저를 맞추는 데 대한 부담이 엄청 컸어요. 그 최저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만약에 내 최저가 3합 몇이다. 그러면은 4과목을 준비하세요. 2합 몇이면 3과목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최저 맞출 때 플러스 1개 과목을 꼭 준비하셔라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리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털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에 찍을 때 별점을 매겼다 보니 그죠. 별점을 안 매길 수가 없는데 이게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미 합격한 학생의 감히 별점을 매기는 게 의미가 있나. 이미 붙었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만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평가상 5점 만점에 5점이지만 굳이 따지면 이제 리더십이나 1학년 때의 그 생기부 심층성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7점 정도? 약간 상향 평준화 됐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좀 빡빡하게 매겼을 수 있는데 이제 합격생에게는 호하게 매겼어요. 되게 너그러워지셨네요. 사실 서울대 지금도 1차 붙었으니까 맞아요. 다 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둘이 학창시절 때
있을 법한 생기부 처리를 한번 촬영해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제가 이 콘텐츠를 하고 싶다고 PD님께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그 민영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토리 생기부 보니까 진짜 토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맞아. 예,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진짜 변한 게 없다. 민영쌤도 약간 영어TV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네.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나요. 와. 그냥 이제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느낀 건 전교 1등도 우는구나. 그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1.0의 눈물. 사회생들 앞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아, 선생님, 저 진짜 최저도 못 맞출 것 같고,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민영쌤과 함께 제 생기부를 털어보았는데요. 이제 다른 크루들 중에서도 생기부를 좀 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만. 좋아요랑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네, 저도 오랜만에 연고TV 애기들과 촬영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혹시 입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민영쌤이라는 채널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저희 엄마 아빠가 연대 CC거든요. 와, 그럼 진짜? 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저한테 연대를 무조건 한 장은 써라 이렇게 하셨는데 나라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역사교육 아니면 안 쓴다 와. 이렇게 하다가 연대 교육학과를 가가지고 역사로 교직이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망하고 이제 나오면서 엄마가 연대 캠퍼스 투어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아 대박. 그래 낭만적이야. 그러면은 아 면접 망했으니까 여기 다시 올 일 없으니까 오늘 보고 가자.